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명인사가 되는 일이 항상 멋지고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가끔 그냥 돈이 너무 많은 정신 나간 사람일 때도 있죠. 오늘은 망상에 빠진 유명인사 10명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2. 드레이크. 뉴스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보면 방금 들어온 소식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기사가 바뀌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벗어난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캐나다의 랩 아이콘인 드레이크는 2014년 비슷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아주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뉴스 아울렛인 롤링스톤에서 드레이크에 대한 커버 스토리를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커포트의 스타인 필립 시모어 호프먼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다루게 되면서 이 커버 스토리가 취소되게 됩니다. 할리우드와 전 세계가 전설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안 드레이크는 이를 호프먼을 헐뜯고 모욕할 기회로 이용합니다. 그는 트위터에 롤링스톤이 내 커버 기사를 가짜는 사건 때문에 취소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역겹다. 고인의 명복은 비는데 언론은 악마다. 라고 썼다가 지웁니다. 나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모든 일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저 예전에 토론토에서 백스트리트 보이즈 콘서트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드레이크가 무대로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았다니까요. 토론토가 드레이크의 고향이니까 처음에는 어쩌다 있는 서프라이즈 이벤트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드레이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콘서트장에 자기 멋대로 나타나곤 했던 겁니다. 누가 자기랑 같은 지역에 있을 때마다 드레이크는 모든 이벤트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서프라이즈 게스트가 재밌을 수도 있지만 드레이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티켓까지 사서 보려고 한 사람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이크,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드레이크 쇼 같은 걸 하라고요. 돈 낼게요. 가서 본다고요. 9위, 리암 페인. 유명한 보이밴드 원디렉션의 전 멤버인 리암 페인은 2010년 초 밴드가 해체된 뒤 다른 멤버들처럼 솔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원디렉션의 다른 멤버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해리 스타일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경우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 논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가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었을 뿐 아니라 덩케르크, 도너리 달링 같은 예산이 많은 영화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고 타이탄 스타 폭스 역할로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도 등장하게 되었으니까요. 닌텐도 64의 스타 폭스 말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한 일이긴 하겠지만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암은 자신이 멤버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유튜버인 로간 폴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리암은 전 멤버들의 비밀을 까발리며 2015년 그룹 해체 이후 자신이 가장 성공적인 솔로라고 자신있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팬들은 그를 맹렬하게 비난했죠. 그는 2017년 데뷔 싱글인 스트립트 댓타운이 스포티파이 다운로드 수 800만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많은 거긴 한데 더해서 리암은 자신이 수십억을 벌었고 밴드에 있던 사람들을 다 뛰어넘는 만큼 돈을 벌었다고도 했죠. 하지만 리암은 윈블리 스타디움도 매진시키지 못했습니다. 해리 스타일스는 해냈는데도요. 제인 말렉이나 나일 호른처럼 빌보드 탑 200 내에 오른 대표곡이 있는 것도 아니죠. 팬들은 리암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망상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리암은 여전히 자신이 제일 잘났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터멜론 슈거가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데도 말이에요. 8위 알렉 볼드윈. 세트장에서는 ABC 예의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무기를 다룰 때는 always be careful. 알렉 볼드윈은 극찬을 받은 달링, 글렌게리, 글렌노스, 비틀주스, 모자슨, 고양이 같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극찬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가 그 영화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볼드윈은 러스트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촬영하던 중 사고로 카메라맨이 사망한 사건 때문에 몇 년째 불판 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볼드윈의 망상은 이 일보다 전에 시작됐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위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면을 꿰뚫어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여러 미디어 아울렛을 필두로 그의 가족들까지도 볼드윈이 다혈질이고 거드름을 피우며 인종차별주의자이기까지 하다는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제정신이 아니라서 무슨 닌자 거북이에 나오는 외계인처럼 보일 지경이었다네요. 자신의 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는지 볼드윈은 2015년의 최저임금 인상 시위 때문에 출근길이 막혔다고 불평하는 트윗을 연이어 올립니다. 그는 뉴욕에서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그걸 더 어렵게 만들지는 말아야지 라며 59번가에서 42번가까지 길을 막고 있는 게 뭔 운동이라고 라고 트윗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인터넷이며 대중매체들이 시위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볼드윈에게 목요일 밤에 겪은 일 중 가장 곤란한 게 교통체증이었다면 당신은 잘 사는 거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7위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는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재능 있는 배우죠. 조커를 연기한 스타이자 아카데미 수상 후보에 오른 인제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형제들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몰두해 있었는데 이 단체는 이후 완전한 사이비로 분류되었죠. 다행히도 그의 부모님은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와서 남은 생을 할리우드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아킨은 10대 중반부터 연기를 시작하여 그 이후로 쭉 안정적인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에게 몰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잘 쳐져도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의 영화 워크 더 라인에서 전설적인 음악가인 조니 캐시 역할에 캐스팅되며 그의 성공과 유명세, 그리고 약물과 술로 고통받았던 나나를 연기하게 되었을 때 연기를 준비하던 호아킨 피닉스는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조니 캐시가 했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곧장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세트장에서도 계속해서 취해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캐릭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호아킨은 6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커 역할을 맡게 되면서 대중들로부터 히스, 레저 이후 두 번째로 훌륭한 조커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시 인정받았지만 그의 태도나 인터뷰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한 번은 레터맨 쇼의 차양을 두르고 나와서 그가 어떤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미리 계획된 쇼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호아킨이 자신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었던 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호아킨은 뉴욕의 배틀 래퍼가 되기 위해 1년간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유이귀, 마일즈 텔러. 마일즈 텔러는 웃긴 역할부터 완전히 가슴이 찢어지는 역할까지 다양한 역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2010년에 개봉한 스릴러 영화 레빗홀에서 니콜 키드먼의 상대역으로 미스테리어스한 만화가 제이슨 역을 맡아 처음으로 극장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일즈는 실수로 어느 날 밤 주인공인 니콜 키드먼의 아들을 실수로 친 문제아를 연기했는데 그로 인해 니콜 키드먼의 캐릭터는 그와 이상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텔러가 스크린에서는 재능 있는 배우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의 오만한 성정에 대한 변명은 되지 않죠. 경력을 쌓아가면서 텔러는 인터뷰 도중 사람을 움찔거리게 만드는 단어들을 내뱉는 것으로 여러 번 유명세를 탔습니다. 2015년 에스콰이어와 진행한 어떤 인터뷰에서는 특히 에스콰이어에서 그에게 영좋지 않은 별명을 지어주었는데요. 텔러가 말도 안 되게 거만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인터뷰 내내 완전 제멋대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한 처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텔러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생긴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고 써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저 같으면 아마 움찔하는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그냥 기절해버렸을 것 같네요. 나중에 그는 트위터에 그 기사에 대한 반응을 올렸는데요. 그는 기사가 내용을 완전히 잘못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인터뷰하는 사람이나 팬들을 대할 때마다 보이는 거만한 태도로 미루어 보아 그냥 미쳤어용 이라고 써서 그의 목에 걸어줘도 될 것 같네요. 5위 찰리 쉰. 다음 사람은 호랑이의 피를 갖고 있고 인터뷰하는 걸 엄청 좋아하죠. 찰리 쉰입니다. 찰리는 붉은 새벽, 옆집의 소년들과 같은 많은 컬트 고전 영화에서 열연을 펼친 뒤 80년대 초반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페리스 부엘러의 데이 오프에서 짧았지만 강렬한 카메오로 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2003년이 되어서야 유명 시트콤인 투 앤 어 하프맨에서 찰리 하퍼 역을 맡으면서 주류 반열에 오릅니다. 이 시트콤 팬이시라면 그가 몇 시즌 동안 다시 캐스팅되었다가 펑크트의 호스트인 애쉬튼 커처로 캐스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찰리가 매일같이 체포를 당하기 시작했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 완전 멘탈이 무너져버린 적이 있기 때문이죠. 2009년 그는 아내인 브룩 뮬러를 다치게 하려던 혐의로 몇 번 체포된 바 있습니다. 체포 당시 양측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찰리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던 거죠. 이후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찰리는 브룩과 아이들로부터 100피트 이내로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찰리는 투데이쇼에서 곧 개봉할 영화에 대해서 기자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자가 찰리에게 그런 갑작스런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화가 많고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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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그건 제 열정입니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난이 물결치기도 전에 찰리는 자신의 뇌가 우리들과는 다른 영역에서 기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찰리의 인터뷰는 방어적이었고 인터뷰하는 내내 찰리는 이상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표출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도 찰리는 스스로에 대해 이상하게 오만한 태도를 계속 취했는데요. 그는 여전히 그가 TV의 왕이며 그의 말을 빌리자면 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아마 그의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4위 톰 크루즈. 그는 한때 할리우드의 마음을 빼앗은 남자였다가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인데요. 톰 크루즈는 1983년 영화 아웃사이더에서 스티브 랜들 역으로 출연한 이후 그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사방에 뿌려왔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맡아왔던 그의 경력은 액션 스파이 스릴러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성공 이후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얼굴로 변하게 되는데요. 액션 스파이 스릴러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05년 톰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동료 배우인 케이티 혼즈에 대한 그의 열정을 온동네에 떠들었고 이후 약혼을 하게 됩니다. 케이티가 톰과 이혼한 세 번째 부인이 되면서 그의 삶은 망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케이티는 톰이 그녀가 입어야 할 옷까지 결정해줄 정도로 굉장히 통제가 심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톰은 세트장에서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2021년 가장 최근의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찍는 동안 그가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보다 확실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영화 세트장 내에 주의를 늦추지 않기 위해 다양한 프로토콜이 생겨났는데 이는 배우가 아프게 됨으로써 촬영 스케줄이 지연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톰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를 하고 있던 크루 2명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세트장에서 지켜야 할 수많은 프로토콜 중 하나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위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톰은 제작을 중단시켰고 이런 시기에 영화 제작에 참여라도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행운인지 아느냐며 6분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일에 대해 묻자 톰은 자신은 그냥 규칙을 강조함으로써 일을 계속 진행시키고자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톰은 단 둘이 있을 때는 사이언톨로지 전설에 대해 푹 빠져서 이야기할 사람이기도 하니까 글쎄요. 규칙을 강조할 만한 사람이 맞긴 한 걸까요? 3위.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나저 댄 라이프 페르소나에서 보여준 그의 변덕스러운 행동과는 달리 실제 생활에서는 그가 꽤 지루한 사람이라는 게 독특한 부분인데요. 그는 파티를 즐기는 편도 아니고 마약이나 불법 약물을 하지도 않는데 세트장에서의 행동만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케이지는 메소드 연기라는 용어를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배우들 중 한 명인데요. 그는 자신은 메소드 연기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도 말이죠. 연기를 하기 위해 그는 정말 많은 것을 했는데요. 바퀴벌레를 먹기도 하고 이를 뽑기도 하고 뱀과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화를 찍는 동안 연기에 참고하려고 트레일러에서 동료 연기자에게 약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몇 년간 자신의 모든 행동은 프로젝트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해왔습니다. 필요한 수단은 모두 동원해서 가능한 최고의 연기를 하고자 한다는 거죠. 좋아요. 그게 명확한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지난 몇 년간 그의 영화들을 좀 보세요.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캐릭터를 연기했다고요. 경찰, 슈퍼히어로, 저널리스트, 보물사냥꾼, 핀볼에 미친 사람까지. 그리고 지금은 망할 드라큘라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는 자신이 이 시대 최고의 다재다능한 연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냥 촬영 전에 벽에 머리를 몇 번 박은 것 같기만 합니다. 닉, 5초 후에 촬영이야. 알겠어. 2위, 캐서린 하이글. 캐서린 하이글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명한 병원 드라마인 그레이스 아나토미에서 이지 스티븐슨 박사 역할을 맡으면서 메인스트림에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5년간 캐서린은 꿀벌처럼 바쁘게 일했는데요. 그레이스 아나토미만 찍은 것이 아니라 세스 로건과 함께 낙트업에 출연하는 등 대형 예산 영화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조시 뒤멜, 제라드 버틀러, 제이슨 마르슨, 애쉬튼 쿠처처럼요. 캐서린의 경력은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 같았는데요. 이는 할리우드가 캐서린과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차림과 동시에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낙트업이 개봉한 후 캐서린은 자신이 그 영화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사방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영화에서 남성은 명랑하고 사랑스러우며 바보같이 그린 데 비해 여성은 성격이 나쁘고 유머 감각이 없으며 자의식 과잉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릭터들에 의해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과장되게 묘사되었으며 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죠. 세스 로건은 이에 대해 촬영장에서 항상 캐서린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걸 생각하면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레이스 아나토미의 작가에게 캐릭터들이 그 시즌 동안 뭘 해볼 거리를 주지 않았다 불평했던 것과 2009년 에미상 경쟁에서 자신의 이름을 뺐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녀는 그냥 미안한데 이 각본은 별로고 수상하느라고 이 작품에 대해 또 생각하게 되는 건 사양이야 라는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를 지적하는 팬들의 수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팬들 중 일부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로맨틱 코미디를 찍느라고 내가 더 최고고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불태우게 된 거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 생각이 2023년까지도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1위는 물론 칸예 웨스트입니다. 칸예 웨스트는 아직도 자신에게 커리어라는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엾게도 패션과 음악 업계 모두에서 성공하면서 칸예는 짧게나마 백만장자의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초 칸예는 아이를 가졌는데요. 그는 기쁘게 킴 카다시안과 결혼했고 이후 이 세상에서 가장 인종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트윗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칸예가 한 말을 인용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간 이 비디오가 인터넷에서 검열될 거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트윗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트윗의 여파로 인해 칸예는 돈과 가족, 그리고 커리어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슈지 이지스를 포함하여 칸예가 만들었던 모든 패션 브랜드들이 가게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디다스와 맺었던 칸예의 스폰서십도 취소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사람과 뭘 하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의 아내인 킴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SNL을 통해 동료인 피트 데이비슨과의 관계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열린 마음에 마지막 레몬즙 같은 걸 짜 넣은 꼴이 되었지 싶어요. 그 모든 반향과 이루어낸 것들이 모두 취소되는 와중에도 칸예는 아직도 누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관심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칸예에 대해 유일하게 궁금한 것은 그의 새 아내인 비앙카가 마치 백발의 쇼컷을 한 킴 카다시안인 것처럼 그녀와 닮았는지에 대한 답변뿐인데도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망상에 빠진 할리우드 스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진 사람이 있거나 파트 일을 하게 될 경우 넣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최고예요.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 유명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매일 저희 채널을 확인해주세요.